국방부가 격리 장병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배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급식 예산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장병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국방부의 종합 대책을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비행체 외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적인 환경 변화에 무인기가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군용 무인기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무인 항공 산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군 1사단이 유해 발굴 개토식을 했습니다. 사단은 내 가족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 유해를 발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 종합대책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국방뉴스에서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 종합계획 중 첫 번째인 장병 휴가 비율 확대와 격리시설 개선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격리장병들의 급식 지원에 대한 개선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먼저 정량 배식과 균형 배식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메뉴가 누락되지 않고 따뜻한 상태의 도시락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간부 중심 배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나 닭, 오리고기 등 선호 품목을 약 10% 증량하고 다양한 식재료를 각 부대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자율운영 부식비 운영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상급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참치캔과 곰탕 같은 비상부식과 컵라면 등의 증식을 대체식으로 적극 활용해 격리장병들이 원활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PX 이용이 어려운 격리장병들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사전에 휴대폰으로 신청을 받아 PX에서 물품들을 대행 구매하는 PX 이용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예산. 현재 장병들의 한 끼 급식비는 2,930원, 고등학교 한 끼 급식비 3,625원의 8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국방부는 2022년엔 하루 급식비를 1,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세대 장병들을 위해 부대별 여건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제공했던 브런치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리고 한 해 4번 진행했던 배달 음식이나 푸드트럭 등의 급식 혁신 사업도 한 달에 한 번으로 늘리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급식률이 낮은 조식에 시리얼과 토스트, 커피나 과일, 밥과 간편식 국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간편 뷔페식 조식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육군부사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병영식당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각군 신병 교육훈련 기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급식 지원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일부 비선호 품목을 줄이고 기존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해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정병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기의 자율항법과 임무관리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무인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화 능력 확보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확보한 겁니다. 윤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기 자율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무인기 자율화 기술은 비행체 외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적인 환경 변화에 대해 무인기 스스로 비행 경로를 파악하고 임무 수행 순서를 결정하는 기술로 무인기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가 외부 정보를 모아 실시간 작동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기술 개발 시기는 지난 2020년 8월, 핵심 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2017년부터 3년간 연구에 매진해 성공을 거뒀습니다. 국가연은 관련 기술을 미래 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도록 발전시킬 계획으로 미국 국방성 자율화 수준에서 제정한 3단계에 해당하는 인간 감독 또는 4단계 완전 자율 조건을 충족하는 자율화 능력을 갖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전장에서 무인기가 임무를 수행할 경우 생존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수 분야의 경우에는 자율 로봇과 무인항공 교통수단 등 운영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연은 더 나아가 군지평 무인기와 유무인기 복합체계 개발 등에도 관련 기술을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무인기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핵심 기술을 선도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이었습니다. 육군 1사단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을 거행했습니다. 호국 명령에 숭고한 넋을 기리고 유해 발굴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개토식. 이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1사단이 지난 10일 일원성대대 연병장에서 사단장을 비롯한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을 진행했습니다. 개토식은 땅에 문을 연다는 뜻으로 건물을 짓거나 땅속에 묻힌 것을 발굴하기 위해 땅을 파기 전 행하는 의식입니다. 행사장에 도열한 장병들이 경례를 올리고 고개 숙여 선배 전우들의 넋을 기립니다. 곧 있으면 시작될 유해 발굴 작업의 안전과 성공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원하는 겁니다. 추념사에 나선 강호필 육군 1사단장은 호국 명령의 거룩한 희생을 추모하며 이번 유해 발굴 작업에 혼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유해 발굴 기간 동안 내 가족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 조국을 위해 온몸을 바쳤던 영웅들의 뼈조각 하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거두어 그리운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부대는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5차 공세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파주 지역의 무명 165고지 일대에서 120여 명의 합동 발굴단을 투입해 유해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합동 발굴단은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과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된 마음으로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대의 이번 유해 발굴 작업은 10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4일까지 4주간 계속됩니다. 발굴된 유해는 임시보관소에 안치 후 국방부 유해 발굴단의 정밀 감식과 신원 확인을 거쳐 현충원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 코로나19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줄어든 요즘 코로나19 없는 일상을 기다리는 국민들을 위해 국립서울현충원이 문화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공연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국민과 유가족,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 봄 정기음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없는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염원을 담아 일상을 기다리며라는 주제로 제작된 음악 영상. 아름다운 현충원의 봄 전경을 배경으로 3부에 나눠 진행됐습니다. 봄 음악회는 콤보 밴드의 페리시다드, 클래식 기타 솔로 연주곡 펑크 디파이드, 국방부 군무지원단 군악대대 소속 육성재 상병과 유창현 일병이 듀엣으로 부른 K-윌의 러브 블라썸. 3개 영상으로 지난 7일 11시부터 1시간에 한 편씩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이날 공개된 정기 음악회를 본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너무 멋진 공연에 감사하다는 글과 집에만 있어서 우울했는데 시원시원한 기타 연주에 신이 난다며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자유롭게 꽃을 보고 싶다는 글. 현충원의 봄을 보면서 멋진 연주를 같이 들을 수 있어 좋다는 글 등 영상을 제공한 현충원에 고마움을 전하는 글들이 댓글에 가득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봄 정기음악회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남긴 50명도 선정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현충문 블록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받는 정기음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호국추모공원으로서 위상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다연입니다. 매월 10일이면 통장을 통해 만나는 것, 장병들의 급여죠. 내 급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병급여에 관한 궁금증, 국군 재정관리단의 카드 뉴스를 바탕으로 이금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매월 10일이면 국군 재정관리단의 전화기가 끊임없이 울립니다. 대부분 급여에 대한 문의 전화입니다. 국군 재정관리단은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 카드 뉴스로 제작해 모두가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매년 꾸준히 인상되는 병 공급으로 인해 급여 관심도 역시 높아져 관련 자료에 대한 필요성이 식별되어 국군 재정관리단은 병들의 급여에 대한 이의를 돕고자 카드뉴스 형식의 급여 안내문을 제작하였습니다. 총 4편으로 제작되는 카드 뉴스. 이번 주제는 휴가비와 전역비입니다. 휴가 전역비는 장병들이 휴가를 나가거나 전역할 때
교통비나 식비로 사용하도록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휴가비라고 해서 휴가를 나갈 때마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병, 상병, 병장, 각 계급으로 진급하는 달에 한 번씩 지급됩니다. 군 생활 중 총 3번 지급되는 셈입니다. 금액은 출발부대와 귀향지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국방수송정보체계로 지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인 10급지 50km 이내는 13,200원부터 451km 이상으로 가장 먼 거리인 1급지는 142,800원이 지급됩니다. 섬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은 선박비로 도서가산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 또한 거리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백령도의 경우는 157,720원. 또 효도휴가비도 지급되는데 휴가 가서 부모님께 선물도 사드리고 효도하라는 뜻에서 진급월에 지급되는 휴가비에 추가로 10,000원이 더 지급됩니다. 군 생활 중 총 30,000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셈. 국외 영주권자에게는 국내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외 휴가 시 항공료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휴가를 계획한다면 국내 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카드뉴스에는 각종 사유로 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결 절차 등 평소 장병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병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카드뉴스. 6월까지 2편 더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금주입니다. 5월 11일 오늘의 국방 단신과 국내 코로나19 종합 상황 전해드립니다. 공군 1전투 비행단이 보드게임 경연대회를 열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병사들의 문화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코리아 보드게임즈의 보드게임을 후원받아 구룡트를 게임 종목으로 지정하고 지난달부터 보드게임 경연대회를 진행 중입니다. 공군 20전투 비행단 장병들이 지난 7일 부대 인근인 충남 서산시 고북면 소재 사과농가를 찾아 부족한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부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이날 부대 장병 40명은 자발적으로 대민 지원에 나서 과일이 크게 자라게 하는데 꼭 필요한 사과꽃 속기 작업을 하며 부족한 일손을 도왔습니다. 국군 지휘통신사령부는 휴가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기 중인 장병들을 위해 진심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진심 카페는 부대 복귀 대기로 인해 자유롭게 영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장병들을 위로하자는 최용은 군종 목사의 아이디어로 시작됐습니다. 부대는 지난 3일 카페 운영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총 140여 잔의 커피와 음료를 격리 장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국방부 시설본부가 최근 전국 11개 사업 현장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특별 안전 점검은 민간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 증가와 건설 현장 사망자 줄이기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시설본부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TF팀을 편성해 각 사업 현장을 돌며 안전 관련 법과 규정 이행 여부와 현장 안전 위험 요소들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수호에 헌신하고 전역한 제대 군인들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2021 제대군인 리스타트 챌린지 수기를 지난 10일부터 공모 중입니다. 공모는 취창업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제대군인의 이야기를 주제로 합니다.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했더라도 도전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수기로 만들어도 됩니다.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훈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11일 오전 기준 30세 이상 장병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 상황입니다. 접종 대상자 중 5월 10일 접종 현황은 5,098명, 백신 접종 누적 인원은 105,896명입니다. 동의자 기준 백신 접종 완료는 92.8%입니다. 다음은 5월 11일 오전 1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현황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모두 839명입니다. 완치자는 7명 늘어 708명, 관리 중인 인원은 59명입니다. 볕이 내려지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이 어울리겠는데요. 다만 아직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비구름이 남아 있습니다.
또 전북과 경북권 남부, 경남권 북부에 내리는 비는 오후 들어 그칠 전망입니다. 서울이 26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맑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15도, 대구 1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원주 25도, 대구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한 주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 사이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며 때이른 더위는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국방부가 전군 지휘관 회의를 통해서 발표한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 종합계획을 지난 국방뉴스부터 지속성 있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휴가와 연계한 격리자 관리 개선 방안에서 격리장병 급식과 시설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 계획은 실행을 위한 첫 단계인 만큼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